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단원 FM은 안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주의 안산은 특히 안산 시민들이 관심 있게 들어야 할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을에서 사부작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음악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위태위태하게 어디론가 향해 가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빛을 잃고 사라져가지 마치 새벽녘의 찬 공기처럼 그대는 새벽 이슬에 옷자락이 젖어가는 사실을 알까? 난 맴돌고 슬프고 어리석지. 난 떠날 수도 없어. 난 맴돌고 슬프고 어리석지. 난 떠날 수도 없어. 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정박한 배의 쉼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난 맴돌고 슬프고 어리석지. 난 떠날 수도 없어. 난 맴돌고 슬프고 어리석지. 난 떠날 수도 없어.
맴돌고 슬프고 어리석지 난 떠날 수도 없어 난 맴돌고 슬프고 어리석지 난 떠날 수도 없어 네. 이주영의 편지 듣고 왔는데요. 아침부터 아주 그냥 제가 쫙 가라앉는 걸로 준비를 했네요. 이주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음반이 나와서 그 중에서 좀 골라봤는데요. 오늘 이 편지를 골랐었을 때는 제가 오늘 초대 손님을 살짝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SNS를 보면 뭔가 이렇게 이분 어떻게 되게 친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떻게 친해지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약속을 잡고 오셨는데 막 설레는 마음이 있어서 편지를 골랐는데 내용이 굉장히 질척거리네요, 사실은. 저의 질척거리는 마음을 담아 신지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짧게나마 그래도 소개를 해주시죠. 들으시는 분들이 또 신지은 선생님 저만 알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저는 네. 그 안산시 상록수역에서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되는 동네에 네네. 문화 플랫폼 열무라는 아주 조그만 공간? 네. 저희 아이들은 가게라고 부르는데요. 예. 네. 공간의 주인장 신지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공간의 크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처음에 이제 그 열무라는 곳이 네. 열렸다. 그래서 뭐 아시는 지인들이 이제 뭐 찾아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뭐 진짜 사부작 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올리시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참여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초대 안 해주나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 열무가 하는 일이 뭘까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선생님이 이제 여기 방문하는 기념으로 아주 귀한 리미티드 이 책자들을 주셨는데 제가 음악 나가는 동안 살짝 앞을 열어봤는데 이 소요인이라는 말을 이거 누가 쓰신 거예요? 앞에 소요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쓰셨는데 누가 썼다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만들었나요? 저희가 저희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저희 그 열무는 걷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근데 걸으면서 이렇게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누군가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좀 보고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하고 저희 친구들이 이제 수다 떨다가 이제 걷는 사람이라는 것보다 조금 좀 다른 표현 없을까 하다가 제가 소연이라는 제 목소리로 읽는 것보다 선생님 목소리로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엔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읽어주세요. 소요인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소요인은 걷는 사람입니다. 소요인은 동네를 걷는 사람입니다. 소요인은 작고 낮은 동네를 걷는 사람입니다. 소요인은 감각하고 사유하는 사람입니다. 소요인은 쓰고 그리고 찍는 사람입니다. 소요인이 걸었던, 소요인이 감각하고 사유했던, 소요인이 쓰고 그리고 찍었던 작고 낮은 동네는 바로 지금 여기에 보통이며 특별한 장소입니다. 너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쑥스러운데요. 제가 읽다 보니까 이분 보통이 아니겠다 이거.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생각도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읽자마자 사실 음악 듣다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 또 굉장히 부상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전 남성 중심주의 철학자들은 감각을 하찮게 여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성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피부로, 몸으로, 마음으로 정말 뼛속 깊이 느끼는 이 모든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돼서 어찌나 다행인지 그런 시대인데, 이런 이제 감각의 동네 감각이라는 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슬쩍 이제 그림을 봤는데 그림도 예쁘지만 그 그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친숙한 동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기획하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 동네에서 아마 느끼신 게 있으시니까 이런 기획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네네. 생각하고 정리하고 네. 그 쓰는 일을 네. 어떤 가치라든지 네. 관념이라든지 네. 네. 그런 거로 출발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하고 네. 또 어떤 저를 둘러싼 세계와 환경의 본질은 이러하고 네, 네. 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네. 뭐 이성의 시대라고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그랬던 사람인데 네. 이제 몇 년 전부터 네. 그 아이들이랑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활하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라는 아. 센터 제가 복지사였어요. 아, 그래서 네. 하루 종일 이제 뒹굴고 하루 종일 싸우면서 좀 많이 이제 깨졌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열무를 딱 열고 네네. 동네에서 딱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랑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지?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해서 또는 동네나 흔히 말하는 마을에 대해서 인식할 때도 네. 그냥 이제는 저랑 말 섞는 사람들, 네. 저한테 웃어주는 사람들, 네. 그리고 저한테 들리는 소리들, 네. 저한테 들리는 냄새들로 모든 것이 다시 재구성된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깊이 생각 안 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머리로 감각이 중요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정말 감각적으로 네. 네.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네. 내가 이거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를 나 혼자 하지 말고 딴 사람들이랑 좀 같이 해보자. 네. 이제 그러면서 동네 감각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열무는 왜 만드셨어요? 열무 무 아닌가? 막 이랬는데 그게 또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네. 좀 진지한 버전으로 해야 되나? 진지한 버전으로. 네, 진지한 버전으로 좋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방송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며칠 전부터 떠올렸던 게 있는데 내년이 2014년이 10년 되는 해잖아요. 네. 그쵸. 네. 네. 제가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를 가지고 바깥 광장에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1년을 그렇게 보내고 좀 겨우겨우 이제 뭔가 활동을 하고 뭐 돈도 벌고 이제 그러다가 그냥 막연하게 좀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걸 선택했던 게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라는 동네의 지역아동센터였고 거기서 한 5년을 아이들이랑 소리 지르면서 싸우면서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한 5년을 보내고 나가지고 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복되고 나니까 그 전에 제가 했던 일들을 다시 또 새로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고 그 전에 제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신에서 뭐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세월호 이후에 그리고 아이들하고 만난 이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문화를 얘기하고 예술을 이야기하고 교육을 얘기하는 사람이 될까, 될 수 있을까 네. 했던 게 그냥 막연하게 나봐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네. 그래서 고민은 엄청 많이 했는데 네. 결정을 되게 단순하게 했어요. 아, 길 가다가 딱찜 해야 되겠다. 저기야. 아니 뭐 해야 되겠다. 장소를 아. 했다기보다는 아. 고민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아. 엄청 하다가 하자는 뭐 그냥 정말 딱 걷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이제 네. 이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네, 예, 그렇죠. 왜 이름이 열무냐. 네, 그때 그것도 제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심각하고 진지한 이름 안 하고 싶다. 네, 알 것 같아. 의미 있는 먼 이름 지연 센터, 뭐 무슨 센터 이런 건 너무 싫으신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름은 하고 싶지 않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하고 싶다. 근데 진짜요? 이제 두 글자를 해야 하니까 아, 쭉 이제 두 글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그때 이제 후보가 당근, 감자, 당근 열무 이렇게 괜찮았을 것 있었어요.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막 그 제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동료들이 왜 양갱 좋아하는데 양갱으로 하지 그러냐 이제 농담하면서 근데 당근은 이미 당근 앱이 있었고 이제 열무, 오이, 감자 생각하다가 또 로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역시 로고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까 하니까 열무가 제일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무라는 이름을 먼저 지었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조금 고민했었어요. 문화 플랫폼을 어떻게 여기에다 뭘 붙여야 되나. 이제 그러다가 예술은 감히 못 붙이고 문화라는 이름을 붙여보자. 그리고 플랫폼도 괜찮겠다. 뭐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막 그 그런 거 안 했어요. 개소식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뭘 후원하러 가신다고 막 그랬나? 그래서 카페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명확한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몰라 뭘 한대 뭐 한대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뭘 하시는지는 주로 이제 SNS 상에 올리시는 거 보면서 봤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게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 올리는 것 중에 아이들 이야기 하시는 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와서 뭘 하지? 거기서 그런 궁금증. 그러니까 이게 지역 아동센터 같으면 명확하잖아요. 학습 그다음에 이제 뭐 밥 먹이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애들은 도대체 여기 왜 오고 이렇게 사부작 여기서 뭘 막 자꾸 쓰고 막 애들은 뭐가 신나서 여기서 뭘 하지? 막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진짜 애들은 거기서 뭐 해요? 그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동네 공간에 문을 열었지만 이제 플랫폼이기도 하고 이제까지 제 벗들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수업을 하러 가요. 수업을 하러 가고 호동초등학교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놀러 오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한 이틀 정도는 저한테 이제 쓰기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저희 공간을 이제 뭐냐 아이들도 너무 여기 학원이냐 그래서 학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제가 싫으니까 학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글쓰기 가게는 어떠냐 그것도 정말 신선하네요. 그거는 아이들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학원이라는 말을 저도 쓰기도 그렇고 아이들도 쓰기도 애매하니까 그래서 저희 공간은 제가 처음 만들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아이들이 와서 막 이렇게 뭐 마음대로 정신없이 논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예의를 지키면서 편안하게 이 안에서 좀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이들이랑 지내고 싶다. 이제 그거에 맞게 공간 구성을 하려고 조금 신경을 썼었어요. 그때. 정말 부럽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용산에 버려진 파출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산에서 그 이슬람 성원 앞으로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제 말하자면 산동네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주민 자녀 아이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들, 뭐 아랍에서 온 아이들,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동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애들이 막 밖에서 요즘 우리 애들 밖에서 안 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주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원 개념도 없고 그리고 큰 애가 작은 애 보고 있고 엄마나 아빠는 이제 뭐 그 동네에서 이제 뭐 살아가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파출소를 호심탐탐 노리면서 저희가 꿈꿨던 게 그거였거든요. 저거 접수해가지고 애들 있잖아 이렇게 냉장고에 간식 꽉 채워놓으면 아무 때나 들어와서 자기가 간식 먹어놓으면 어른들은 슬쩍슬쩍 가서 보고 없는 거 채워놓고 그다음에 애들이 마음껏 책 볼 수 있게 책 좀 가득 갖다 놓고 그리고 누워서 뒹굴던 앉아서 숙제를 하던 좀 편안한 공간 그리고 위에는 어른들 이제 모임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랬는데 그 버려진 파출소가 엄청 비싸게 들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접었어요 꿈을.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는 게 그냥 비어진 공간이 아니면 사실 이게 임대료 문제랑 막 그걸 운영해 나가는 또 공간이 하나 생기면 그만큼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거가 엄두가 안 나서 아마 개인적으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렇게 선뜻 하지 못하는데 지금 어떠세요? 운영해 보시니까? 제가 네. 처음 운영하면서 하나는 이제 개인이 제가 네. 월세를 내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왜냐하면 네. 그 후원의 방식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그러니까 네. 돈을 후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네. 동네에서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또 두 번째는 제가 이 공간을 지킨다, 음. 유지한다라는 책임감을 제가 많이 가질 때 네.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흥하고 망하고는 신경 안 쓴다. 하지만 아하, 네. 꾸준하게 여기서 일정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게 이제 아. 그 이야기 가게의 어떤 포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기존의 음. 비영리 단체들이 흔히 하는 방식으로 쫓아갔을 때 네. 책임과 의무에 치여가지고 예. 소진되는 것밖에 없는 사실 많은 활동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개인으로 하면 또 욕 먹는 게 있잖아요. 네 거야. 뭔가 조직을 사유화하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균형 잡아서 예. 책임도 가져가지만 재미도 가져가고 네. 그리고 내가 소진되지 않고 내가 풍성해지는 방식으로 한다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쉽진 않은데 네. 이게 제가 꿈꿨던 게 뭐였냐면 네. 어린이들은 저한테 글쓰기를 배우고 네. 학부모님들은 저한테 네. 달걀을 가져오는 약간 그런 그림을 꿈꿨는데 이제 보호자들은 일정 정도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죠. 네, 근데 네. 저희가 올해 한 달에 한 번 쓰기 모임을 했던 여성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때 그 여성분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게 돈을 지불해야 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네. 돈은 지불하지 마시고 저한테 점심을 사달라. 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제가 당신의 쓰기에 기자비가 낼 테니까 아. 그날 점심은 저한테 사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글쓰기를 하고 아이들이 저한테 글쓰기 배우면 너무 이상적이에요. 너무 이상적인데 그 정말 이렇게 네. 저희한테 지금 맨날 너희는 맨날 뼈를 갈아 넣어. 그래서 뭘 이루려고 하냐 이런.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막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세대는 안 받아도 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일하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막 조직을 부풀려야 되고 키워야 되고 거기서 또 후원자를 막 끌어와야 되고 재정이 넘치도록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막 수행해야 돼. 이러다 보면 이거 본질이 자꾸 이렇게 뭔가 본질보다 규모 막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걸로 또 저희를 재단하는 거죠. 너희들 왜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안 만나고 뭐해? 이런 막
만나야 되나? 근데 뭐 만나주지도 않죠. 만나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해야만 하는 활동을 내가 왜 또 시작했을까? 막 이런 이제 막 자괴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원 FM은 단원 FM의 규모에 맞게 후원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무는 네. 처음부터 나는 네. 동네에서 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후원 방식이라든지 조직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하여튼 새로운 운동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좀 예전에 네. 스콧 니어링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놀랬던 게 있는데 딱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메이플 시럽을 이제 생산해 내는데 물론 이분은 뭐 사회주의자시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분배해서 근데 이분들이 쓰고 입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아주 검소하게 하시되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책 읽고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참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양복 한 벌로 온 곳을 누비면서 강의하시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욕심이 있어서 보통은 요즘 이제 기업화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자연을 착취한다는 생각 없이 막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얼마나 창출할까 이러는데 이분은 그 메이플 시럽을 생산하는 그 나무를 적정수만 가꾸고 딱 거기서 생산되는 과하지 않게 딱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지고 뭐 잘 나가야지 막 그래서 같은 공동체 라디오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이렇게 결이 다를 수가 있나. 그래서 요즘은 고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이주민 활동 뭐 관련한 여러 단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중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거대 담론하고 싸워야 되고 이제 대정부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막 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뭐 법을 바꾸자, 정책을 바꾸자 이런 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단원 FM을 하게 되면서는 누가 알고 있지 우리 이야기를? 저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누가 알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린 너무 서로 모른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역이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예술가도 많고 야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도대체 누가 서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 몇들만 계속 서로 알고 제가 핵심적으로 느낀 것은 활동가끼리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동네 사람들이 알지. 난 진짜 내가 114동 203호에 사는데 누가 알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도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동네 풍경, 동네 감각 이런 말들이 너무 저한테는 신선한 거예요. 너무 욕심껏 전국 한국 세계를 글로벌 재패가 유행인 이 시점에 딱 우리 동네만 아는 것도 사실 쉽지 않구나. 제가 올해는 참 여러 가지가 다 저한테는 충만하고 재밌었는데 저 그 책 중에 하나가 동네 고양이 동네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 하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니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이 얘기를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저 고양이 얘기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열무 문 열고 나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참 이렇게 운이 좋은데 저희 같은 건물에 있는 교정원 70대 원장님이 고양이를 또 좋아하세요. 그리고 맞은편에 그 마카롱집 언니랑 우리 짬뽕집 언니도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특히 마카롱집 언니는 막 본인이 너무 아픈데도 이제 고양이 그 밥 주고 막 집 지어주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거든요.
또 저도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고 집에 고양이가 있는 사람이라 뭐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그냥 뭐 까만 고양이 까모가 올해 1월이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서 제가 이제 걔를 치료해줬는데 저희 공간에서 안 나간 거예요. 공간에서 안 나가서 제가 이제 고양이를 그러면 공간에서 키우겠다, 데리고 있겠다, 반려하겠다 했는데 걔가 오고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고양이가 동네에서 조금 유명했던 고양이다 보니까 뭐 어린이들, 어른들 그냥 제 잘 있냐고 문 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우리 주인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이게 교정원 원장님 그리고 뭐 짬뽕집 언니 모두 다 이제 저 고양이 때문에 저랑 왕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밥 먹는 거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출근하지 않는 날은 짬뽕집 언니네가 와서 이제 밥 챙겨주고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고양이 케어하는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그 고양이 얘기들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스토리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스토리북도 만들었고 조금 넓혀가지고 일동의 동네에서 고양이 돌보는 가게 16군데 가게를 인터뷰해가지고 작은 연구라는 연구 사업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일동의 어느 동네 어떤 가게가 무슨 고양이를 길고양이를 케어하는지 제가 약간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예전에 최은경 선생님이 저희 국장님이 아파트에 동네 고양이가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 동네 고양이가 되게 많아. 그런데 그거 누가 다 키우지? 그 얘기를 했어요. 쟤네 뭐 먹고 살지? 아파트에 뭐 먹을 게 있나?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집사들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마 애들이 이름도 있을걸요? 이러는 거예요. 이름 다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자기 아파트에는 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애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보다가 그래갖고 이제 저희 그 아파트에서 가끔 저희 차 밑에 더운 날 들어가 쉬고 계시는 그분께 비켜주세요. 출근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날 아침에는 차에 그 비 온 날이었나? 뭐 이렇게 진득진득 이게 진흙이 있으니까 그걸 밟고 간 고양이 발자국이 본네 뒤에 있는 거예요. 내 차 밟고 가셨군 이러면서 이제 저도 고양이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 딸이 이번에 눈이 많이 오고 추워지니까 아파트 고양이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서 그 걱정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관심 있는데 그 반려묘를 키우기에는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되고 하니까 그래도 아파트에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고양이들에게 눈길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꾸 올리시더라고요. 페북에 고양이 얘기를. 저는 깜짝 놀란 게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가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흔히 말하는 캣맘들하고 조금 다르고 1층에 계시면서 길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 그 고양이한테 정을 붙이고 밥 챙겨주고 저희는 그 작은 연구를 인터뷰하는데 가게를 제가 중간에 막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인터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요거로 마치자고. 그래서 정도로. 구역별로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들이 있고 가게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고양이 이야기보다 고양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 사업을 했고 그 내용이랑 조금 덧붙여가지고 제가 저희 딱 동네거든요. 열무 동네 가게 5군데와 몇 사람들에 있는 고양이하고 고양이 가게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확실히 기획적인 면에서 범상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누구는 이럴 거냐. 이런 거 해서 뭐해? 이렇게 얘기할 거를 진짜 그거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 책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멋들어져 보이는 거, 화려한 거, 막 좀 이렇게 권위 있어 보이는 거에 너무 이제 막 선망하는 그런 예술들을 보다가 동네에서 사부작하는 예술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일단 마음을 따뜻하게 고양이는 어쨌든 최고 인기예요. 그쵸. 아시잖아요. 릴스나 예, 쇼츠에서는 고양이 나오면 뭐 그냥 조회수가 폭발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올라오면 정신줄 놓고 있으면 1시간이 그냥 맞아. 가거든요. 남의 고양이 쳐다보다가. 그래갖고 별별 고양이들을 다 보게 되는데 하여튼 열무도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고양이 얘기가 올라와서 그래 요즘 대세는 고양이긴 하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고양이가 스스로 얘기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고양이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무를 안 나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사람이 반려묘를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간택당했다는 말을 쓰듯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동물의 마음을 얻기가 참 쉽지 않고 어제 누가 그 뭐지 성지순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그건 인간의 욕심이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반려묘, 반려견과 함께 살겠다는 건 내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지 그 동물의 입장에서의 출발은 아니다. 근데 그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애정이 갈급한 한때 있잖아요. 그 뭐를 하나 끼안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갑자기 막 불현듯 든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고 이 일이 조금 이제 버거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릴스도 더 많이 봤던 것 같고, 근데 그래서 나 진짜 강아지 한 마리라도 껴안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빨리 입양해 막 이랬는데 주춤하게 되는 건 나 출근하고 난 뒤에 얘 혼자 있는 시간하고 또 내가 이렇게 집에 자주 붙어 있는 인간도 아니고 늦게 들어가고 이런데 얘 외로워서 우울증 걸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잠시 그 끌어안고 있겠다고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더군다나 내가 소유하는 고양이로서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그냥 같이 이렇게 공존한다는 의미의 이 이야기는 좀 새롭게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고양이 얘기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올가을에도 한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올 봄에 수업하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이제 재밌게 막 글쓰기 수업하고 있는데 막 그 맞은편에 언니하고 1층에 원장님하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하얀 고양이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나타났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약을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약 가져가고 맞은편 언니도 와서 뭐 약 먹여주고 이제 결국은 그 고양이 누군가가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을에도 어떤 고양이 하나가 길을 잃었는데 그 고양이가 이제 앞에 짬뽕집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몇 사람 안 되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출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날도 저는 이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과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막 제가 그럼 알겠다고 빨리 사진 찍어서 당근앱에다가 일단 올리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막 카톡을 보내기도 해요 저한테. 이 고양이는 이름이 있나요 이러고. 그래서 저는 고양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혹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내가 돌봐야 한다면 굉장히 힘든데 저의 공간에 있는 고양이도 그렇고 우리 동네 고양이들도 그렇고 고양이 때문에 사람이 만나게 돼요. 말을 섞게 되고. 저 고양이 아니었으면 동네 가게분들이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동물권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정작 먼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또 되게 그쵸. 막 거대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작은 동네 안에 버려진 고양이든 길고양이든 누군가의 소유였다가 헤매게 되는 친구들을 함께 돌본다는 거, 그리고 함께 돌보는 것 때문에 서로 또 알아간다는 건 너무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그쵸. 돼서 저 신기해하면서 저는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정말 동네 사람하고 친하지가 않았는데 잠시 그 왜 엄마들하고 친해지는 그 시기가 아이들 초등학교 시기잖아요. 유아 시기. 몇 동에 누구 엄마 절대 알 일 없는데
같은 반 아이여서 결국은 알게 되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없었으면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을 한 명이라도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제 할 일 하는 곳에 빠져서 사실은 집에서 시간을 거의 밖을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나 동물이나 어른들의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굉장히 선한 세계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커피도 좀 마시고 다시 돌아오게요. 선우정아의 고양이를 원래 마지막으로 들으려고 그랬는데 고양이 얘기 나온 김에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외로워 아니 심심했어 어차피 난 늦었어 분명 후회할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가까이 삭막한 네 하루에 마법을 걸게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 난리 나던데 너가 버린데도 괜찮아 나 좋다는 인간들이 널렸음 아쉬울 게 뭐 있어 너만 손해인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눈 마주치면 게임 끝이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두비루루루 부비루두 우위라도 와리라로 엉디리도 위분 부부바리루라 두비두비두 우위라로 우위라도 와리라로 두비도 부부위리루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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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네, 선우정아의 고양이 듣고 왔습니다. 아이유가 피처링 했는데요. 들을 때마다 참 선우정아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네, 지금 저희가 너무 그냥 열무에 고양이 얘기하다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얘기를 많이 나눠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꼭 얘기하셔야 된다고 하신 책이 있어요. 동네 잘 보고 잘 듣고 잘 살아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 왜 꼭 해야 되는 거였나요? 그 네. 동네에 살아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를 가끔가다 이렇게 마음을 짠하게 기분 좋게 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우리 앞집에 제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네. 그 밥상 언니가 네. 뭐 계란 같은 거 구운 계란 네.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네. 그걸 가져다 주세요. 네. 애들이랑 먹으라고.
지난주에도 호박죽 끓여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잘 몰랐어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먹는 거를 갖다 주는 게 그렇게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인지. 근데 작년에 저희 동네에 네네. 그 동네를 돌보는 행복마을 관리소 분들이 계셨는데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퍼즐이라는 공간에서 네, 같이 알아요. 일하시고 네. 이제 제가 점심을 한번 먹으러 갔는데 네. 그 동네 분이죠. 네. 저보다 한 10살 많은 언니가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 조금 적게 먹게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국수 2그릇 먹는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입 짧아 보이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연구가 그렇게 사실 힘들지 않는데 네. 그렇게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궁금했고 그분들이 네. 뭐 하는 분들인데 네. 저렇게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나. 네. 그 우리 밥집 언니는 제가 이제 밥집 언니인 건 알지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봤더니 이제 그분들이 동네를 매일매일 돌면서 네. 집도 방문하고 길거리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말 섞고 하면서 그렇게 행복마을 관리소 분들이 재작년 작년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깜짝 놀랐고 네네네. 그 전에 제가 이해했던 돌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동네 돌봄이랑 저는 막 시스템, 조직, 정책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분들은 물론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시는데 네. 움직이는 방식이 네. 계속 그냥 동네 걸어 다니시고 국내 어르신들 방문하시고 그래서 한번 제가 자리를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네.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분들이랑 2회 정도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그렇게 그분들을 기록을 하고 올해는 꼭 그분들을 기록하고 싶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기록하지 네. 못하고 네. 또 이제 저분들도 비슷하세요. 네. 동네 길동무라고 해가지고 네. 60대 시니어들이 70대, 80대 네. 독거 어르신들, 네. 독거라는 표현은 좀 안 좋지만 네.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길동무 되어가는 네. 이제 공적인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근데 그분들도 비슷하신 거예요. 네. 방문하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쭉 계속 듣는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거는 다른 공적 시스템이랑 교류하면서 네. 뭐 이런 서비스 같은 건 지원하시고 네. 하는데 네. 이분들의 듣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그냥 좋다가 아니라 이거 되게 뭔가가 있어 보이는데 저분들의 듣기는 뭐길래 저렇게 들으면서 네. 행복해 하시고 들으면서 속상해 하시고 네. 들으면서 화내실까? 네. 그렇다면 듣는 행위 자체를 조금 문화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있을까? 네. 라고 고민하다가 네, 네. 그러면 저분들이 1시간 동안 들었던 얘기를 메모하셔가지고 기록해서 공유를 하면 어떨까 네. 해서 만들어진 기록물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조금씩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아우 참 그 문구 선택도 되게 잘하세요. 여기 한병철 저자의 그 문구를 발췌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야기하기와 귀 기울여 듣기는 상호 우전적이다. 이야기 공동체는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귀 기울여 듣는 행위에는 특별한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자기를 잊고 들리는 내용에 몰두한다. 어쩜 책도 많이 읽으시나 봐요. 그 한병철 선생님의 책이 주가 아니라 네. 저 참가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 문구가 문구가 보이신 거죠. 보인 것 같아요. 예. 그전 같았으면 저한테 울림으로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듣는 경청의 얘기구나 했을 텐데 저분들의 어떤 듣는 얘기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라디오가 참 좋은데 맞아요. 말이죠. 네, 네. 정말. 저도 라디오를 이제 하기는 했었지만 주로 제가 이제 패널로 나가거나 이제 진행자로서 할 때 그리고 이제 이주민 주로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좀 다양성이 좀 오히려 부족했던 그 시점에서 단원 FM을 새롭게 하면서는 여기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고 오는 사람들이 다양한데 이제 제일 신기했던 게 저희 처음에 자원봉사 청소한다고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들의 청춘을 진행하고 계세요. 너무 좋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체력이 딸리신다고 한 달에 한 번만 저기 하시겠다 하시면서 하는데 이제 제가 백업 해드릴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최 PD가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최 PD가 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좀 했었는데 6.25 전쟁 이야기 뭐 그런데 이분들의 주제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연애 해봤냐? 재미나죠. 예, 너무 우리 특히 저희 하여튼 어르신들 중에 가장 이렇게 짱을 먹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연애 경험을 그렇게 같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와 70, 80대 어르신들의 연애사 이야기를 정말 막 시냇물 흐르고 뭐 이렇게 냇가에서 막 고기 잡던 분들 얘기를 듣는데 이제 확실히 그 시대가 어땠는지는 여성분들은 절대 연애 얘기 안 하세요. 나는 남편 중매로 결혼해가지고 뭐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결혼했다, 누구 소개로 결혼했다 이러고 끝나시는데 남자분들은 화려한 과거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그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키워온 자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살아오신 이제 뭘 먹고 살았냐 뭐 했냐 이런 이야기가 정말 어디 다큐멘터리 역사에서나 볼만한 이제 이야기들인데 바로 가까이서 삶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라디오 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언제 누가 이 어르신들이 안산에 사시는지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도 관심 없는데 이 프로그램 하나가 누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라 맨날 그럼 이 이야기는 옳아 아니야 이 이야기는 틀렸어 아니면 뭐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이렇게 옳고 그름 정치적인 옳음 막 이런 거로 굉장히 판단하던 사람이 좀 불쾌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잘하신 분들의 이야기여서 내가 판단하기 전에 저분이 왜 저 얘기를 저렇게 하고 싶을까. 그런데 다른 분들도 나와서 나 할 얘기 없는데 이렇게 했다가 막 술술술술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지 않나. 근데 저도 사실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듣는 이야기 근데 그게 돌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봉사 얘기할 때 저의 불편함이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약간 봉사라는 말 쓰지 말고 함께 걷는다는 그 말이 되게 좋겠구나. 그래서 막 도시락 주고 뭐 무료급식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인간 간의 교류가 빠져 있으면 사실은 주고받는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을 발견했다는 그분들도 훌륭하시고 또 선생님이 또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또 이게 내가 이걸 남겨야 되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시고 네. 작년에 약간 충격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알고 있었던 돌봄 또는 그런 담론들은 좀 창피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많다. 이제 저분들도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분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문화적으로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머릿속에 듣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막 그러면서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처음에 했던 말 소요인이라는 말이 이제 제가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라 이게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일단 길게 못 걷고요. 저는 주로 이제 집회 현장에서 행진 그런 걸로 많이 걸어봤지 동네를 이렇게 어슬렁 걷는 걸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제 저희 활동 반경이 안산으로 좁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단원 FM이 되면서 그래갖고 어느 날 집 앞에 이제 Y까지 찾아가는데 걸어서 이렇게 어슬렁 갔다가 강의 듣고 걸어서 오셨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맨날 차 타고 막 지하철 1시간씩 타고 이동해야만 뭘 듣고 뭐 같이 참여하고 막 이랬다가 이 동네에서 활동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반경이 작아지는데 더 자세히 근데 마음은 되게 편안한 뭐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사실 저도 요즘은 많이 못 걷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5분에 걸어도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있는지 뭐 식물도 뭐 저 집에서 화분을 어떻게 기르는지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아름답고 예쁜 것만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동네에서 산다는 게 저는 뭐 동네가 다 그래는 아닌 것 같고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뭐 얽혀 있고 설켜 있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수 있는 기억해야 될 부분, 기록해야 될 부분이 이 지금까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제가 안산 주민이라는 생각을 되게 2000년에 이사 왔지만 든 거는 얼마 안 된다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 그동안은 그냥 길을 지나고 운전을 하고 뭐 불편한 게 보이거나 뭐가 해도 그냥 관심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거 민원을 넣어야 되나? 전화를 해야 되나? 저 울퉁불퉁한 건 괜찮을까? 저거 애들 다니다 걸리는 넘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 괜찮나?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하면서 내가 이제 안산 주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애정이란 생각이 들어요. 불편함이 보였을 때 이걸 어떻게 고치지? 라고 생각하는 거. 저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여기 보니까 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저희 동네는 주로 어르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거 턱 있는 거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작년 겨울에 작년 겨울이 아니라 올 겨울이 되겠네요. 이제 1월 달에 처음으로 동네 사람 대접을 받은 느낌이 눈이 왔을 때 하루에 몇 번씩 나가서 쓸었거든요. 근데 그게 쓸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당장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오고 제가 걸어가야 하는데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동네 나가면서 눈 쓸면서 나 이제 동네 사람 됐구나. 이거 내가 치워야 되는 내가 일로 치워야 되는 생각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뭐 이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뭐 연대를 하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나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라고 했던 게 정말 눈 쓸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날이 이러죠. 오늘은 추운데 오셨으니까 추우면 추워서 날이 따뜻하면 따뜻해서 더우면 더워서 시원해지면 시원해져서 이렇게 한 번씩 들려주세요. 그래서 재밌어요. 일동의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공동체 라디오가 바라는 점은 저희 이 스튜디오 공간에 꼭 와서 이야기해주지 않더라도 저희가 좀 그걸 해보고 싶어요. 동네마다 자기들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작은 공간 안에 이거 이렇게 방음 처리 안 해도 콘솔하고 마이크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좀 하나씩 이렇게 동네마다 한 곳 생기면 그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저희한테 파일로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틀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뛰어다녔는데 아직까지 성공을 한 군데도 못했어요. 저희가 처음 타겟이 사동이었는데 지금 이게 한 방에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이야기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사동에 일동에 뭐 번호동에 하나씩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무리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마을 이야기 한 꼭지씩만 모여도 이게 20몇 개 동이죠. 저희가 25개 동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25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동네 이야기가. 그렇게 모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열무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열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만나는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연결하면 참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꼭 함께 할 날이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면 저희가 음악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 편안하다는 얘기를 보통 이런 방송에서 끝나고 할 때 저거는 그냥 하는 말인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편안한 게 이런 거구나. 라디오의 매력이죠. 라고 늘 느꼈고요. 마음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우리 동네 사람들 얘기를 더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 난다 이러는데 그 욕심을 한번 좀 간직을 해볼게요. 네네네.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도모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예람의 It's Alright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주의 한산 진행은 정혜실이었고요. 초대 손님의 신지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